그다음에 전자회로 같은 경우는 뒤에 수업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또 많이 받다 보니까 뭐 30분 정도 초과하는 거는 뭐 예사한 일이었는데, 어, 이번 학기는 좀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한 학기 지나니까 나도 완전히 탈진 상태고,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대면 수업도 아니고 조그만 모니터를 놓고, 뭐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뭐 핸드폰을 가지고도 공부를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집중을 얼만큼 잘할 수 있겠느냐. 나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다고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방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75분 내내 수업에 집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뭐, 한 20분, 25분 정도 집중하면, 그 다음엔 뭐 집중하기 힘든데, 뭐 듣다 안 듣다, 듣다 안 듣다 이렇게 돼서, 어저분하게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짧고 강렬하게 가르치고, 많은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과제 혹은 퀴즈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강의 시간을 50분 넘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하느냐? 뭐 짧게라도 리포트를 내주고, 가능하면 수업 시간 내로 과제를 제출하거나, 뭐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좋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지난 학기에 뭐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줘서 기분 좋게 한 학기를 마쳤는데, 항상 뭐 걱정이 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적당히 해서 어,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는 학생이 혹시나 있을까 봐 늘 걱정을 하는데, 지난 학기에는 뭐 다른 어떤 때보다 성적을 잘 줬어요. A를 준 학생이 한 50%, B가 40%, C가 10%니까, 그중에 뭐 A뿔이 절반이면 25%면, 옛날에는 A 전체가 30%였는데 성적이 상당히 잘 나간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하고 실력을 갖추는 것. 코로나 시대에 나는 이렇게 실력을 키웠다라고, 그 다음에 먼 훗날에 여러분들의 후배들이나 여러분들의 자식들한테 얘기를 훌륭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때 나는 말이야, 공부 한 자도 안 하고 내가 다 A뿔을 맞은 전설의 인물이야. 이거를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음, 지난 학기하고 똑같이 이번 학기도 음, 채점을 하다가 이상한 것이 발견되면 그 학생은 학교로 수시로 불러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시험, 뭐 과제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절대로 남의 것을 갖다가 그대로 베끼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렇다고 수업을 안 하고 하기는 너무 섭섭해서, 이게 또 줌이 좀 뭐가 바뀌어가지고 지난 학기랑 또 달라요. 이게 화면이 안 맞춰지네,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나?
맞춰 놓고 시작해야 되나? 그래도 이렇게 되는데. 예. 뭐 넘어가지도 않고 하나씩 끊어져서 안 넘어가네. 음. 이번 학기 수업은 지난 학기는 이제 다이오드하고 BJT를 배웠죠. 이번 학기도 2 개의 소자를 배울 텐데 그 하나가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FET, Field Effect Transistor라고 얘기하는 BJT하고 트랜지스터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소자죠. 이 FET를 배우고 그다음에 OPAmp를 배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힘들었던 거는 이제 다이오드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학기는 음 그런 소자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히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냥 조금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답답하네. 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거 답답해도. FET, 음,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은 BJT였죠. 그죠?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이걸 배웠는데 뭐 정션이 뭔지는 지난 학기에 배워서 알고 있고 P타입 반도체와 N타입 반도체가 만나는 지점, 영역, 거기를 이제 정션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홀과 일렉트론,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로 전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바이폴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바이라는 것은 뭐 2 개를 나타내는 접두라는 걸 알고 있죠. 폴라는 폴의 형용사고 폴이라는 건 극이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양극의 정션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극이라는 것은 프리 일렉트론과 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제 FET, Field Effect Transistor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FET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 많이 배워봐야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니까 기본적인 거 하나만 딱 배우고 머릿속에 딱 넣으면 뭐 다른 것도 이해하는데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율에서는 주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에 M, O, S 하고 FET를 더해서 MOSFET라고 쓰고 그래서 인제 이걸 읽을 때 MOS니까 MOSFET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나는 마스펫이라고 읽어요. 마스 혹은 이제 모스펫. 모스펫 할 때 모스는 오 발음을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발음한 거죠. 모스펫. 마스펫은 오 발음을 영어식 발음. 어와 아의 약간 중간 발음이죠. 그걸로 이제 마스펫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스펫이라는 것이 있고, 이 마스펫이 여기 밑에 본 것처럼 뭐 VLSI, 메모리, 스위칭 서킷 등의 광범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그 FET,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에서 대세는 FET 중에서도 마스펫이다. 전 세계 트랜지스터가 뭐 1억 개가 그건 뭐 사실 수량으로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디에 뭐 트랜지스터가 사용됐다 그러면 99.99%는 마스펫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정션 FET라고 해서 이 매스펫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매스펫은 하이 프리퀀시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마이크로웨이브는 주파수가 굉장히 높죠. 메가헤르츠 이상 가는 것들이니까. 그런 쪽의 FET는 일반 FET를 써가지고는 특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RF 영역을 다루는 건 아니니까 이 마스펫, 일반적인 마스펫 가지고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스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해서 BJT처럼 얘도 똑같이 3터미널 디바이스예요. 터미널이 3개가 나와 있고, BJT에서는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이렇게 얘기를 했죠. FET에서는 게이트, 소스, 드레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투 터미널 사이의 전압이, 여기서 얘기하는 투 터미널 사이의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터미널 3개 중에 요거를 얘기합니다. 요거. 그 전에 트랜지스터에서는 투 터미널 그러면 베이스와 에미터였죠. 그죠? FET에서는 게이트와 소스, 투 터미널 사이에 전압으로 서드 터미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드레인이고, 서드 터미널, 드레인 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제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FET는 전압으로 제어를 한다 해서 볼티지 컨트롤드 디바이스라고
FET는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어요. 그 BJT도 여러분들 강의 자료 보면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3터미널 디바이스고 the voltage between two terminals라고 똑같이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줬을 텐데 BJT는 전압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압을 걸어야 전류가 흐르니까 그죠? 전압을 걸어야 전류가 흐르니까 그런 말을 한 거지 동작하는 메커니즘 자체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여기가 이미터, 여기가 컬렉터, 여기가 베이스였는데 이 IB 베이스에서 에미터 쪽으로 흘러가는 이렇게 흘러가는 저 베이스 전류에 의해서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결정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이 전류. 그래서 포워드 액티브 모드라고 얘기하는 리니어 영역에서 저 전류는 베타 곱하기 IP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FET와 BJT를 가르는 커다란 특징을 보여주는 식이에요. 뭐냐면 IC는 펑션의 AB, IB의 함수, 즉 베이스에 흘러들어가는 전류에 의한 함수인데 얘는 ID라는 것은 펑션 of BGS. GS라는 건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린 전압의 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 터미널이라고 다 같은 터미널이 아니다. FET는 투 터미널,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린 전압으로 드레인 전류, 서드 터미널의 전류를 제어를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볼티지 컨트롤드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그렇다면 BJT는 당연히 정의가 볼티지 컨트롤드가 아니라 커런 컨트롤드가 되어야 맞는 거죠. 시험 문제에 FET와 BJT의 특징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이 내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볼티지 컨트롤 디바이스, 하나는 커런 컨트롤 디바이스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기술을 해야 점수를 준다 이거예요.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글자가 다른데요. 이거 너무 고정교육인가? 이건 그렇게 하지 말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BGS,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린 전압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전압이라는 거를 회로이론에서 배울 때 볼티지 혹은
뭐라고 배웠냐면 포텐셜. 사실 전압이라는 말, 전압, 뭐 한자로 쓰면 압력인데 전기의 압력. 근데 전기의 압력이 도대체 전기밥솥도 아니고 전기밥솥 만들려고 전압을 만들어냈나? 뭐 이런 생각. 그게 별로 이렇게 전압이란 말을 들을 때 별로 이렇게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거를 특히나 영어로 볼티지라고 옮겨 놓으면 아, 볼티지 저게 뭐지? 1볼트, 2볼트, 3볼트 전압이 높아 낮아 이게 뭘까? 그런데 포텐셜로 가면 전압을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죠. 포텐셜 그러면 우리가 이 물리 처음 배울 때 위치 에너지 할 때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죠? 위치 에너지. 여기서는 전기 에너지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전압이라는 것은 에너지와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1볼트라는 것은 뭐냐?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볼트라는 것은 줄 퍼 쿨롱이다. 1쿨롱 어느 포지션에 있는, 어느 로케이션에 있는 전압 1쿨롱이 1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걔를 1볼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전압이 뭔지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이 시간에 외워야 된다. 전작가 나왔는데 어디 가서 전압이 뭡니까? 전압이지 뭔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물어봐요? 이런 얘기하면 곤란하다. 전압 그러면 에너지가 생각이 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일렉트로 모티브 폴스다. 모티브란 말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일렉트로 전기장의 요인, 원인이 되는 힘. 여기서 있는 전기장이란 건 일렉트릭 필드를 얘기하는 거죠. 전기장. 매그네틱 필드에 반대되는 개념? 반대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순간에 이 쌍대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죠? 일렉트릭 필드가 되는 힘이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얘기가 이럴 때 항상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전압이 걸려 있으면 전압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이 어딘가에 여기에 A 포인트, B 포인트에 이렇게 전압이 걸려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 필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면 두 가지를 딱 생각해야 된다. 볼티지가 아니고 포텐셜과 일렉트릭 필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티지 컨트롤드 디바이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린 전압 BGS에 의해서 전류가 제어된다는 얘기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린 전압이 뭔 짓을 하는 거냐? 그때 영어로 볼티지도 아니고 포텐셜도 아니고 바로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얘기하는 저에 의해서 무슨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 소스에 걸린 저 전압을 가지고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게 된다는 거죠. 저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에 의해서 전류가 제어가 되는 겁니다. 설명이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안 드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네.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수업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수업을 해서 당황하는 건 아니겠죠? 네, 뭐 늘 해오던 이야기라 못에 어, 못에 귀가 박힌 게 아니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테니까 지우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3터미널 디바이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2터미널 모스 스트럭처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3터미널 얘기했을 때 GDS를 얘기했어요. 그죠? Gate Drain Source. GSD라는 말은 그냥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GDS 그냥 말하면 GDS 그러는데 우리가 KBS 하는 S가 뒤에가 있는 게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자연스러워서 GDS라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3터미널 디바이스인데 여기서 2터미널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 마스펫을 보면 맨 이 위에 있는 저것 이 부분 이게 금속이에요. 메탈 금속이고 이 밑에 있는 얘는 얘가 반도체예요. 반도체 세미 컨덕터의 반도체죠. 요 세미 컨덕터가 이렇게 있는 요걸 요 밑에 보다시피 substrate라고 되어 있어요. substrate. 세미컨덕터 substrate와 메탈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이죠. 인설레이터 부도체예요. 부도체. 인설레이터 라는 것이 있고 뭐 그 사이에 요렇게 표현되는 요 놈은 이게 뭐 인설레이터가 갖고 있는 입실론 유전율이죠. 유전율. 그리고 이 인설레이터의 두께를 TOX라고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TOX 이거 뭐 나중에 저런 걸 가지고 이 마스펫의 어떤 뭐 그 파라미터를 구할 때 쓰려고 지금 여기다 지금 초석을 깔아놓는데 우리는 뭐 저런 거 반도체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쓰지 않을 거니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하여간 메탈과 인설레이터, 부도체,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미컨덕터로 구성된 이런 구조다.
그런데 인슐레이터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악사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악사이드 우리말로는 산화규소라고 규소 우리말로 실리콘이죠. 실리콘 산화됐다 그래서 SiO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들기가 좋은 거죠.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메탈을 얹기 전에 고기를 살짝 산화시키면 얘가 바로 부도체가 되니까 만들기가 편한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요 밑에 보면 글자가 잘 안 보이기는 한데 베이직 캐패시터의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스. 여기서 중요한 건 모스 캐패시터라는 거예요. 모스 캐패시터. 캐패시터는 캐패시터인데 메탈과 악사이드와 세마이 컨덕터로 이루어진 캐패시터다.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캐패시터라는 것은 이제 전하를 이제 모을 수가 있는 디바이스죠. 그죠? 전하를 어큐뮬레이션 모으는 거죠. 스토어에서 쌓아두는 걸 어큐뮬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하여가 모아가지고 저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나 전하를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서 캐패시터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고 뭐 이런 걸 따진다. 이런 건 회로인에서 배웠으니까 일단 여기 보면 P-타입 substrate는 당연히 뭐 홀이 머저리티 캐리어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전압을 이와 같이 substrate를 플러스 메탈을 마이너스 쪽으로 인가를 하게 되면 이 필드가 이렇게 발생을 하죠. 여기가 전위가 높고 이쪽이 전위가 낮으니까 이 필드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이렇게 이 필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필드가 뭐 사실은 일단 뭐 여기서부터 이 필드가 형성이 된다고 봐도 무방한데 하여간 이렇게 이 필드가 형성이 되면 홀은 이 필드의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홀들이 전체 이렇게 막 있다가 전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가 이 필드의 화살표 방향을 쫓아서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에 있다가 애가 쭉 올라와서 이 밑에 이렇게 모이는데 모여서 가고 싶은데 이 필드는 계속 있으니까 여기 가고 싶은데 SiO2라는 인슐레이터에 막혀갖고 하염없이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이 위에만 바라본다 이거. 그리고 자유전자 마이너스 전하는 이렇게 이 필드에 거꾸로 돌아서 여기에 이 메탈에 우글우글우글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악사이드를 가운데다 두고 바라보고 저렇게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캐패시터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거를 뭐 캐패시터로 쓴다 아닌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전하를 모은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P-타입 substrate에 전압을 이런 식으로 인가를 하면
즉 무슨 얘기냐면 substrate 쪽이 플러스, 메탈 쪽이 마이너스로 전압을 인가하면 악사이드 밑에 substrate 쪽에는 홀들이 우글거린다. 그래서 accumulation layer of holes. 홀들이 모여서 accumulation 모여서 층을 이루고 있다. 레이어. 그런 얘기예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레이어, 요걸 채널이라고. 뭐 무슨 물건을 팔려고 그러는데 뭐 A런 납품처가 있는데 납품이 뭐 납품하기 힘들고 뭐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야, 내가 거기 좀 한번 뚫어볼까? 알아줄까? 너 거기랑 무슨 채널이 있어? 이런 얘기 쓰죠, 그죠? 그 채널 연결시켜줄 수 있는 무슨 길, 고리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구조에서는 지금 뭘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지가 잘 안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채널이 여기하고 3터미널로 가면 이제 보여요. 여기하고 이쪽을 이렇게 두 개, 이 채널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겠다. 뭐 이런 얘기로 쓰이는 건데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의 레이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전압을 이렇게 걸지 않고 반대로 걸면 뭔 일이 또 발생하느냐를 보겠다는 거지요. 또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가를 위에가 플러스 아까랑 이제 반대로 연결한 거죠. 그러면 이 필드가 이렇게 이 필드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홀이 나와서 밖으로 가서 이 메탈 쪽에 우글우글 몰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반대쪽엔 뭐가 있겠어요? 이쪽엔 마이너스 전하가 모여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렉트론 인버전 레이어라고 한 것은 뭐 모인 거는 당연히 자유전자 일렉트론이 모였고 인버전 됐다는 얘기는 P타입인데 원래 홀들이 우글거린 자리에 일렉트론이 와서 내가 주인이요 하니까 아 세상이 뒤바뀌었네 해서 인버전이란 말을 붙인 거고 레이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렉트론 인버전 레이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얘기하는 induced space charge regio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홀들이 빠져나가서 홀들이 빠져나간 자리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induced란 말은 외부에서 이 필드를 걸어서 전압을 건 거죠. 전압을 걸어서
이 필드가 인가가 돼서 그것에 의해서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하여간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는 전압을 메탈 쪽을 플러스로 걸어서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걸 N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 채널. NN인가? 헷갈리네. N 채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N 채널 그러면 프리 일렉트론이 레이어를 형성했다. 채널을 형성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그래서 N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N모스 그러면 여러분들은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N모스는 N-타입 서브스트레이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N은 채널이 일렉트론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널이 일렉트론으로 되어 있으려면 당연히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여야 된다.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된다? 서브스트레이트보다 메탈 쪽이 전압이 높아야 한다. 게이지의 전압이 서브스트레이트보다 높다. 이거를 이해하면 이제 모스펫은 50%다 이해한 거예요.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모스펫을 50% 이해했더니 30분만 더 하면은 이번 학기에 모스펫은 다 배우는 건가? 그렇죠. 다 배우는 거죠. 그렇게나 빨리?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을 다 정통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는 다 회로 이론을 가는 거니까. 이제 N-타입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어요. 뭐 요거는 전압을 이렇게 인가를 하게 되면 전압을 이렇게 인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홀들이 여기 이렇게 모일 거고 여기는 이제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거다 이거예요. 이 필드가 이렇게 형성되니까 홀들이 이 필드 따라서 이 밑에 있을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N-타입 서브스트레이트는 P 채널을 형성하고 이걸 PMO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S의 전압이 G보다 높다. 이거. 우리가 BJT도 이렇게 표현되는 NPN 트랜지스터가 있고 이렇게 표현되는 PNP 트랜지스터가 있었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기보다도 하여간 그런 이미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N채널과 P채널, N모스와 P모스가
마스펫에도 존재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보면 뭐 이 인핸스먼트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스펫의 종류 중에 인핸스먼트 모드가 있고 디플리션 모드라는 게 있는데 뭐 뒤에 가서 디플리션 모드를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이 인핸스먼트 모드라는 인핸스 업 그러면 고양시키다, 뭐 팽창시키다, 뭐 강화시키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강화를 시킨다. 뭘 강화하느냐? 인핸스 인 인핸스 가로 열고 닫고 업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채널. 채널을 그러면 채널을 강화시킨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채널을 강화시킨다는 것 그것은 오늘은 추석불 안 들고 와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시키면서 좀 물어보면서 하면 좋겠는데 첫날이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density. 엔모스인 경우에는 electron density. 전자의 밀도를 강화한다, 높인다 이거죠. 피모스인 경우에는 홀 density.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서드 터미널로 가면 이게 이쪽 저쪽에 뭐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프리 일렉트론이 덴시티가 강화됐다. 덴시티가 강화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A와 B 사이의 저항값이 이 말 두 개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저항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전류가 통하는 길에 저항이 커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그죠?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디프레션 모드는 나중에 잠깐 보겠지만, 그러니까 인핸스먼트 모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처음에 세상에 태어나온 머스펫에는 채널이 없어요. 채널이 없는데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전압을 인가를 해서 채널을 점점 강화시켜 갖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인핸스먼트 모드 마스펫이라고 얘기한다. 디프레션 모드 마스펫은 뭐냐면 세상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채널을 갖고 있는 애예요. 채널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걔를 거꾸로 없애줌으로써 사용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deplete란 말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요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거에 어 뭘 배웠냐? 여러 가지 배웠죠. 그중에 예 이 필드라는 거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채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PMOS는 뭐고 NMOS는 뭔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오늘 수업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세요. 오늘은 시간이고 워밍업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